안녕하세요. 콩씨 아줌마입니다. 시작하는 월요일 분주하게 하루가 지나갔죠.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더 단순하게 살아라. 놀아라, 쉬어라, 빈둥거려라. 그래야 성공한다. 로타르제이, 자이베르트 지음, 백종류 옮김.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이를 즐기는 눈이 있다. 그의 생각은 일에만 머물지 않고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에게는 아이디어가 넘치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가끔 한 번쯤은 게으름뱅이처럼 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오늘은 더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 내용으로 콩씨 아줌마 찾아왔습니다. 휴식을 하려면 제대로, 아직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진맥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쉬는 것은 휴식 시간을 이미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 목마름도 이와 마찬가지다. 수분이 긴급하게 요구되면 그때서야 우리 몸은 비로소 갈증을 느낀다.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져 엔진이 터덜터덜 멈추어 서기 전에 미리미리 주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눈앞에 쌓여 있는 경우에는 힘자랑을 하듯이 일을 쉬지 않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90분, 아무리 늦어도 120분 이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모든 사람의 에너지 곡선은 2시간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이 시작되면 에너지 곡선은 점점 올라가 90분경 뒤에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로는 계속 떨어져 약 120분 이후에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일을 개시하고선 90분 늦어도 120분 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우리 몸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다음처럼 다양하게 보낸다. 내적인 동요와 집중력 저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듦, 피로와 하품, 몸을 뒤척이고 기지개를 켜고 싶다는 욕구의 발생, 무엇이라도 간단하게 먹고 싶다는 식욕,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좀 달려야만 해결될 것 같은 답답증, 목과 허리의 통증 그리고 두통, 근육에 힘이 풀림, 눈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 또는 눈의 충혈. 인간은 휴식이 없는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다. 몸이 보내는 휴식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일하면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매몰되어서 업무 능력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탈진할 것이다. 대안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규칙적으로 휴식 단추를 누르고 작업을 멈춰야 한다. 여기서 잠깐만. 근로자들 가운데 약 60%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가 끝난 저녁 때 또는 주말을 원기 회복의 시간으로 삼는다. 휴식은 보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믿지 못하거나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휴식은 각자에게 맡겨라. 업무상의 에너지 곡선은 2시간을 주기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휴식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확하게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는 업무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업무가 까다롭고 노력이 많이 요구되면 될수록 좀 더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휴식이 필요한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따라서 며칠을 두고 육체와 정신이 언제 휴식을 원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당신의 업무에 이로운지 깨닫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휴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신에게 고유한 리듬이 있고 이 리듬은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일반적으로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이 비교적 긴 자유시간을 갖는 것보다 훨씬 업무 효과가 좋고 온기 회복에 더 유리하다. 휴식이 개시된 처음 몇 분 동안의 온기 회복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짧은 휴식을 취한 뒤에 업무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쉽고 일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 시간에 짧은 휴식을 활용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사과 또는 바나나 한 개를 먹는다.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한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심호흡을 한다. 잠깐이라도 걷는다. 물 한 잔을 마신다. 눈을 마사지한다. 양발을 조금 높이 두고 눈을 감는다. 당신에게 고유한 개별적인 휴식 리듬을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신의 휴식 시간을 잊지 않도록 휴식 때 먹을 사과를 책상 위에 눈에 띄도록 올려놓거나 아니면 언제 휴식을 취할지를 아웃룩 일정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두도록 하자. 휴식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하던 일을 멈춰라. 속도를 적당히 늦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고 휴식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개인적인 휴식 리듬을 찾아내라. 당신에게 고유한 일과 휴식의 리듬을 알게 되면 휴식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다. 업무에서 멀찌감치 벗어나라. 휴식 시간에는 책상 또는 작업장을 아예 벗어나라. 휴식 시간에는 업무와는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 밸런스를 유지하라. 하루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면 약간이라도 몸을 움직여라. 휴식 때 먹는 간식에 유의하라. 간식은 칼로리뿐만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같이 공급해 주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짧은 휴식뿐이 아니라 긴 휴식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떠한 종류의 휴식이 되었든 간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1회는 벗어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것이다. 업무와 휴식은 이율배반적이라 둘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령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완전한 휴식, 가능한 한 자주 완전한 휴식을 취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약 2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창가로 걸어가서 창문을 열고 먼 곳을 그냥 바라보라. 아니면 제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속으로 120까지 숫자를 천천히 세어라.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종호의 휴식, 종호의 휴식을 거르지 마라. 하루 중에 비교적 긴 휴식 기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니 이를 망설임 없이 즐겨야 한다. 종호의 휴식 때 점심 식사를 끝마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라. 사무실 근처를 한 바퀴 걸으며 가볍게 몸을 풀 수도 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 오후를 상쾌한 기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낮잠, 직장에서 낮잠을 잔다고 하면 비웃음을 샀던 때가 있었다. 낮잠은 어린이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종호 무렵에 자리에 앉은 채 잠깐 꾸벅꾸벅 졸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그 사이에 축적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낮잠을 자고 나면 업무 능력은 약 35%가 향상되고 오류율과 사고 위험도 동시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기업에서는 소위 온기 회복 낮잠이라고 할 수 있는 20분 안팎의 파워냅이 하나의 의무처럼 실행되고 있다. 종호의 짧은 수면이 과연 더 많은 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주저하지 말고 시험해보라. 모니터 화면 앞에서의 휴식,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 가운데 우리의 뇌로 전달되는 것은 기껏해야 80%에 불과하다. 종종 눈을 위한 휴식이 필요한 이유다. 눈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연습을 하자.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대는 방법이 제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손바닥을 맞대고 약간 따뜻해질 때까지 강하게 비빈 다음에 양 팔꿈치를 책상 위에 얹은 상태에서 감은 눈 위를 손바닥으로 덮어두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적어도 2분 이상 유지하면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스트레칭. 하루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와는 다른 자세 또는 동작을 하며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 일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떨까? 예를 들어 전화가 오면 언제나 벌떡 일어나서 선체로 전화를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우편물을 읽을 때에도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며 읽어라. 프린터와 복사기를 사무실 밖으로
내다 놓아라. 문을 여닫으면 신선한 공기가 그때마다 유입되기도 할 뿐더러 들락거리는 과정은 그 자체가 운동이다. 평일 근무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 못지않게 하루 업무가 끝난 뒤나 주말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주말에 계획을 적게 잡을수록 그만큼 온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아진다. 주말은 평일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도록 보장된 유일한 공식적인 휴식 시간임을 잊지 말라. 휴식은 성공을 위한 처방이다. 학교를 다닐 때 쉬는 시간 또는 휴일이 되면 얼마나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는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숨이 막히는 교실에서 총알처럼 뛰쳐나와서 펄쩍펄쩍 뛰고 잡담을 하고 음식을 먹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다. 수학 시간, 영어 시간, 그리고 학교 숙제 이 사이사이의 하이라이트는 휴식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 가능하면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은 성공적인 업무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휴식에 있다. 휴식을 원한다면 휴식을 제대로 처방해 놓아야 한다. 다른 시간이라면 몰라도 휴식 시간만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 클 것이다. 결국 실수가 잦아지면서 실적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일이 끝나고 나면 온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될 수 있으면 잘 쉬어라. 직업에서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즐거움은 배가 되도록 당신의 하루를 계획하라. 얽히고 설킨 내 인생 어떻게 술술 풀어야 할까? 새 인생과 시간을 찾는 더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 내용에서 놀아라, 쉬어라, 빈둥거려라 그래야 성공한다 라는 더 단순하게 살아라 오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짧게 공유했지만 또 콩씨 아줌마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